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정말 코인 시장에 내부자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따른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꺾일 거냐, 이런 주장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있는 내용들은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S&P 500이 이제 내부자 매도 압력이 24년도 12월부터 25년도 1월 수준만큼 높아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S&P 500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SPLG 기반으로 한번 좀 볼게요. 연간 성장률 추이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50%를 넘게 성장을 하고 수익도 대부분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보유자의 영역이셨던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려고 하는 내부자 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가 어느 시점에 많이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저기 옆 동네 할아버지도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때까지 이제 세 번의 사이클 곡선을 좀 보면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진호의 이제 벙커 2번 용속 당해서 이제 심각한 깨달음을 좀 얻었죠, 그분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밈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고래 입장이라고 하고, 고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팔지 않을까 엄청난 수익을 많이 냈던 구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면요, 상승의 기울기 패턴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왜냐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의 상승률과 여기의 상승률과 여기의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과거 대비보다는 좀 많이 덜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차익을 쓸 수 있을 만한 이제 또 사이클 국면에서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 대부분 1400일 중후반 정도 기간대를 거치게 되면 최고가를 찍는 그 구간에 이제 머물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상승 곡선이 대부분 이제 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심리적 추이는 어느 정도는 좀 수익화하려고 하는 비중이 꽤 커지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때도 한번 당하고, 이때 떨어졌을 때 86, 84, 77% 하락폭이 MDD가 한번 찍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요? 한 번은 그래, 속아 넘을 수 있어요. 두 번도 속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까지도 한번 찍고 나서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 패턴에서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만약에 고래인데 1조 원을 갖고 있다, 또는 1000억 원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1000억 원대부터 1조 원대에 있는 이런 애들은 그 위에 있는 구간도 똑같지만 대부분 예를 들어서 고래가 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래라고 가정을 하면 1조 원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팔 것 같습니까? 아예 안 판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이 돈 내가 어떻게 시간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자본을 꾸역꾸역 만들어가지고 이 기간을 버텨서 이 자금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시점을 그냥 이대로 넘길 거냐? 이제 무조건 안 파는 유형도 있겠죠, 고래도. 왜냐? 삶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이 세 번의 사이클이 반복되었던 추이에 있는 심리적인 매도 패턴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일정 비율이 나올 건데, 그게
나오는 물량이 겹치는 구간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물량이 대부분 누가 소화를 해 주어야 되냐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DAT나 그리고 ETF가 소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거냐. 4분기에 점점 스트래티지는 점점 줄어요. 만약에 반대로 이게 이제 증가 추이가 좀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제 주장이 조금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스트래티지가 이번 25년도에 자기가 목표로 징했던 모으는 총액에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도달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많이 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무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좀 덜 모으고 그리고 내년에 넘어갔을 때는 좀 많이 매수를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변동성이 좀 적어지거나 라고 하게 되면 스트래티지의 기간의 참여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25년도만큼은 매입하기가 조금은 버겁지 않겠냐. 비슷하거나 해도 좀 떨어질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많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좀 우려적인 추이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리블랜드 연 총재가 여전히 인플레 부분이 좀 속속이기 때문에 이거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매파 인사들도 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대부분 이제 S&P 500이 이제 보보림이 좀 많이 꼈냐 아니냐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린라이트 캐피탈하고 이제 시타델 회장이 이번에 좀 보았을 때 버핏 지수로 사상 최고치를 좀 찍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을 만한 측면에 따른 이야기도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좀 되어 가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정상화돼서 ERP도 정상화가 된다.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버틸 만큼은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부터는 체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밸류 부담이 주가 조정이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주도하고 있는 애들이 성장주 위주에 있는 애들이 아주 성장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번에 있는 이 조정기 패턴에 있는 이 시기를 만약에 10월에서 12월 달에 있는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에 있는 그 박스권에 있는 그 최소 가격 범주를 지켜내거나 또는 그 가격 추이 대비보다 살짝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평가를 해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아니 매수를 참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 것인지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뭐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이제 뭐 10에서 20% 더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는 금리가 진짜 그 다음 가속도가 연달아 나오든지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활용도 추이가 엄청나게 커지든지 세 번째로는 옵션 시장이 생각보다 거래 비중이 줄지 않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AT에 있는 애들이 정말로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개미 투자자가 CEX 부분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유동성을 다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은 그런 모습이 아직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못해도 내년 1분기 1월 달부터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줄 가능성이나 그런 포인트를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 지금 피로도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나스닥 기반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닷컴 버블을 끝나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을 끝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항상 최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을 때마다 항상 오르고 지지부진한 그 박스권 부분에 갇혀서 흘러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찌 보면 주도했던 섹터에 있는 쪽이 만약 힘이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도하는 거는 뭐냐? 크립토와 양자 컴퓨팅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도 이제 지적을 했던 게 대부분 레버리지 ETF 쪽에서 적립 비중이 나오지 않길 바라야 돼요. 지금의 크립토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냥 순수 현물 ETF와 DAT 애들이 좀 많이 끄집어 올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레버리지 파생 시장이 커짐으로써 지금의 가격을 좀 많이 끌어올렸던 배경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여전히 이제 AI 쪽에 따른 추이와 크립토에 있는 레버리지 부분에 있는 이탈률과 그대로 계속 관심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 그대로 10월 달에 이제 파이널 데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거의 중순 때부터 마지막 주 때까지 있는데 마지막 주 때까지는 볼 필요성은 없고 이제 10월 초중순 구간,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나와주고 있는 내용 한두 개 정도만 보시고 이게 통과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아마 수급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마다 12호위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선물 거래 상품을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12호 입장에서는 좋지만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때까지 선물 거래가 오픈이 되었을 때 그 전에는 좋았지만 선물 거래 오픈하고 나서는 별로 좋지 않았던 모습도 꽤 많이 있었던 이제 과거 데이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적인 부분도 11월 10일 정도에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CEX 거래소에서 가장 주포 개념이었던 게 코인베이스가 가장 주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쪽이 요즘 동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간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2배 ETF도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볼 수 있는 게 자료 볼 수 있는 게 그 전분기 거를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9월 달이면 6월 달 거, 이제 12월 달이면 9월 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월 달 추이에 있는 데이터에서 대부분 운영사들은 짭짤하게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보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보았을 때 보면 이더티가 6월 달 기준으로 저가가 대부분 $30 정도입니다. 그냥 평균 단가에서도 샀더라도 이미 2배 넘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또 아다리가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를 썼던 운용사들에 따른 수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BITU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대부분 운영사들도 꽤 많이 사긴 했지만 이제 좀 특이한 점은 홍콩계 쪽에서 좀 많이 샀던 점이 이례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레버리지 쪽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쪽도 눈에 들어온다. 근데 웃긴 거는 웃긴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수익성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이런 점이 좀 눈에 보인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레버리지 ETF에 따른 유출 규모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라. 그 유출 비중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마 이번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그리고 좀 더 못 먹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감정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투자할 때 감정은 쓸모가 없어요. 네,
아이템 중에 가장 쓸모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걸 자꾸 개입을 시키다 보니까 판단력이 좀 헷갈리고 결정하기에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이번 시점에서 좀 과감하게 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포지션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미 구간 때는 60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물량을 실기에는 조금은 부담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초장기 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면 됩니다. 이제 시즌제, 세 번의 시즌이 거쳤죠. 시즌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지금 형태에서도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